안녕하십니까. 큐브 위성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한국군 감시정찰 체계의 제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경상대학교의 구건우입니다. 저는 특히 북한군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하여 이동이 가능한 북한군 이동식 무기체계의 실시간 감시 및 추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전략을 살펴보자면 탄도미사일 등을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해 기습적으로 은밀하게 이동한 후 발사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이후 생존성을 보장받기 위해 발사 직후 철수하여 사전에 정해둔 예비 사격진지에서 재발사를 준비하거나 또는 갱도로 들어가 한국군의 대응을 무력화하고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텔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간은 통상 5분에서 15분으로 고체 연료 사용으로 인한 빠른 재사격이 가능해 우리 한국군에게 위협이 됩니다. 이에 우리 한국군은 탄도비행 역산 시뮬레이션 등 전략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지만 북한군에서는 기존의 차륜식에서 무한 궤도식으로 개량을 거쳐 기동성을 향상시키며 이러한 한국군의 대응을 무력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텔 외에도 다양한 무기체계들을 개량하며 한국군의 대응을 무력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군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 및 개전 초기 선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대응 방식이 존재합니다. 킬체인을 포함하여 KAMD, KMPR 등 여러 제도적 대응 방식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대응 방식의 기초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감시정찰 자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현재 감시정찰 자산이 아예 부재한 것은 아니지만 미군의 감시정찰 자산에 많은 부분 의존해 있으며 텔과 같은 이동식 무기체계의 24시간 감시에 공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 한국군도 인지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독자적 감시정찰 자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찰 자산의 개발과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군이 글로벌 호크를 전략 배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의 경우 북한군을 효과적으로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인정할 수 있지만 독자적 정보 수집 및 정보 분석에 제한이 있으며 항공 자산의 특성상 목표 지점까지의 이동 시간이 존재하고 날씨와 같은 기후에 민감한 자산으로서 즉각적인 감시와 독자적인 운영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 같은 경우 항공자산과 비교해봤을 때 우선은 기후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정지 궤도인 GEO를 제외하고 궤도에서 운영하는 정찰 자산은 필연적으로 공전 주기로 인해 감시가 가능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찰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텔의 경우 미사일 발사 소요 시간으로 15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자면 현재 2시간 간격으로 북한을 감시하는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하나의 발사대에 한 기의 인공위성만 탑재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궤도 안착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과도한 발사 및 유지 비용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군에게도 자금 압박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드론과 인공위성의 성향을 융합하여 다수의 큐브 위성을 목표 궤도에서 사출한 후 특정한 포메이션을 갖는 군집을 운영하고 얻어진 위성 사진에서 CNN 기법을 사용해 북한군 무기체계라는 객체를 탐지해 북한군을 감시하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활한 이해를 위해 해당되는 연구에서 진행되는 미션 플로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수의 큐브 인공위성을 목표 궤도에 사출하고 이를 군집 운영한 다음 위성 사진을 지상국으로 전송한 후에 지상국에서는 수신받은 위성 사진에서 북한군의 무기체계를 식별하는 과정을 거치고 북한군 무기체계로 식별이 된 후 군사적 활용에 접목하는 과정으로 미션 플로우를 정리하였습니다. 위성의 사출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6U 규격을 갖는 큐브 위성을 카티아라는 툴을 사용해서 직접 설계해 보았습니다. 상단의 이미지처럼 이렇게 사진상으로는 주황색 구조물로 표시한 태양전지 패널이 전개되어 있지만 이를 접어서 고장력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는 하단에 Ppad라는 사출장치에 넣어주게 되면 사출장치가 작동하게 되고 사출장치에 수납되어 있던 큐브 인공위성이 사출이 되게 됩니다. 이후 사출된 큐브 위성은 상단 첫 번째 형상 사진에서 전면부와 상단부에 있는 각각의 스타 센서와 선 센서를 사용해서 자세 제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상단 세 번째 사진 자료처럼 전면부에 보이는 카메라 배럴과 모듈을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UHF X밴드 안테나를 사용해 지상국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다수의 위성을 사출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의 2시간 간격의 감시정찰 공백을 15분 간격으로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텔을 포함한 북한군의 이동식 무기체계들이 운용되는 고유한 패턴을 위주로 위성을 배치하고 순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군은 진지 또는 갱도에서 불규칙적이고 산발적으로 기동을 하며 사전에 미리 정해둔 발사 진지 및 후사면에 배치하여 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사전에 정해둔 예비 사격 진지나 계행도로 이동하여 생존성을 높이는 패턴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러한 특정한 규칙을 보여주기 때문에 갱도와 발사 진지와 연료 공급소와 예비 사격 진지에 대한 특정한 관심 지역을 설정해 두고 위성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는 텔의 위성 사진이 극히 부족하였기 때문에 학습만을 위한 이동식 무기체계임을 고려했을 때 북한군의 여러가지 무기체계를 하나의 집합인 웨폰으로 묶어 학습을 시켜주기 위한 자료로서 선정하였습니다. 배치된 큐브 위성이 특정한 포메이션을 가지고 군집으로 운영이 되는데, 위성의 운영은 평시 운용과 집중 감시 운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평시 운용은 위성을 배치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감시가 가능한 와이드 스와트 기동으로 관심 지역 범위를 전체적으로 감시하다가 우리 한국군의 관심 구역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후발 위성들이 하이 리솔루션 기동을 통해 특정 포인트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관심 지역에 대한 오서베이션이 진행이 될 때 해당되는 객체에 대한 해상도는 상용화되어 있는 중대형 위성 내지는 소형 위성과 비교해 봤을 때 해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CNN 기법을 이용한 객체 인식을 진행할 때 인식률이 다소 떨어지거나 학습에 있어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이 되게 됩니다. 물론 군집 운영되는 큐브 위성의 저해상도 카메라끼리 형성되는 간섭계를 이용하여 이를 보관해 하드웨어적인 방식으로 어느 정도 고해상도화하는 기술인 스파이더 기술이 연구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고해상도화하는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얻어진 원본 이미지에 대한 고해상도 훈련을 통한 원본 데이터 학습을 실행시켜 주었습니다. 반스 AI라는 툴을 사용해서 구글 어스에서 찾은 북한군 예비진지 이미지 사진에 대한 고해상도 이미지 변환 작업을 진행해 보았는데, 하단 좌측의 이미지가 원본의 이미지이고 우측의 이미지가 고해상도 이미지 변환 작업을 진행한 이미지라고 했을 때 우측의 사진이 더욱 선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육안상으로는 분간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임의로 독수리 사진을 준비하여 고해상도로 변환해 보았는데, 우측의 이미지의 독수리 사진이 훨씬 선명하고 해상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픽셀이 뭉개진 저해상도의 이미지 자료라고 하더라도 객체 인식은 어떠한 형태에 대한 특징을 라벨링하는 형식이기에 가능하다면 원본 이미지에 대한 학습을 통한 객체 인식 파이프라이닝은 나름 타당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환을 통해 얻어진 위성 이미지는 적게는 대개 수십 킬로미터의 대형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형 이미지에서 바로 CNN 객체 인식을 진행하게 되면 객체 인식률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ROI를 설정하여서 전체 대형 이미지를 수십 미터 정사각형 스퀘어로 나눠 각 스퀘어마다 객체 인식을 진행하게 되면 인식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군 무기체계가 포함되어 있는 스퀘어 바운더링에 CNN을 진행하게 되면 딥러닝 과정을 통해 각 레이블의 특징을 따져가며 해당되는 객체가 무기인지 혹은 진지인지 집인지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무기와 진지를 학습시켜주기 위해 각 세그먼트마다 180여 장 되는 이미지들을 지도학습 방법인 바운딩 라벨링 기법으로 학습을 시켜주었는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툴을 사용해서 이미지마다 라벨링 작업을 통해 학습을 진행시켜 주었습니다. 학습을 진행시킨 후 배포가 끝나고 객체 식별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 테스트 이미지로는 구글 어스에서 찾은 북한 개성 인근 고사포 기지와 강령군 부근 군사기지의 무기 및 진지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이미지를 사용해서 객체 인식을 진행한 결과 웨폰과 진지로 각각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객체 인식 결과로는 본 논문에서 주로 탐지하고자 했던 텔에 대한 높은 인식률과 신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객체 인식을 진행하면서 오인식별과 미식별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30장 정도의 테스트 이미지에 3장의 이미지에서 오류가 발생되었는데 진지 이미지를 하우스로 인식하거나 자주포로 하우스로 오인식별하는 경우, 그리고 진지로 식별되어야 하는 객체를 진지로 식별하지 못하는 미식별 문제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각 세그먼트마다 180여 장 안팎으로 되는 이미지 사진으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늘려주게 되면 이론상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감시정찰 체계라고 함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초소형 인공위성인 큐브위성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감시정찰 자산은 기존의 탐지 영역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식별 및 확인 과정과 추적 과정까지도 커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미션 플로우를 군사적 활용에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킬체인 플로우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위성 군지 운용을 통한 관심 지역에 대해 평시 운용과 집중 감시 운용 기동으로 무기체계 탐지를 실시하고, 탐지된 객체에 대한 고해상도 변환 과정과 객체 인식 확인 및 식별 과정을 거쳐 북한군의 무기체계에 이미 확인되면 위성에 내장되어 있는 추적기를 가동시켜 이동하거나 한국군의 타 감시정찰 자산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 및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조준, 교전, 평가 단계는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타 전술자산과 전략자산을 통해 진행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그 다음 행동에 대한 결심 단계를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닌 타 무기체계처럼 사람이 명령체계로 하여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갖는 의미란 어떠한 결정의 요소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 지휘관이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조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군사적 기대 효과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2시간 간격의 감시정찰 공백을 다수의 초소형 위성인 큐브위성을 사출해 테레 미사일 발사 소요 시간이 15분 이내로 감축하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한국군이 다수의 초소형 인공위성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새로운 감시정찰 자산을 들여온다면 이에 대한 북한군의 예상 대응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우선 북한군은 위장막을 사용하여 한국군의 감시정찰에 대비할 것입니다. 미군의 걸프전과 6.5 공습 때 텔과 더미들을 동시에 무작위로 배치해서 미군들이 더미를 식별하고 대응할 전력이 부족했던 것을 누렸던 것을 보면 북한군도 충분히 이러한 대응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EO 카메라가 아닌 IR 카메라를 사용해서 탐지를 한다면 이런 방해 공작은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군 무기체계에 대한 외관 변형 및 개량 작업 혹은 갱도 추가 건설입니다. 이는 북한군에게 있어 불필요한 군비 지출 및 인력 낭비를 유도하여 전투력 하락과 북한군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강요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소형 인공위성인 큐브위성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감시정찰 자산은 북한군에게 있어 상당히 신경 쓰일 수 있는 전력 자산으로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큐브위성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감시정찰에 대한 추가 개선 사항입니다. 북한군의 텔이 위협적이었던 이유는 다른 무기체계와 달리 특정 진지가 아닌 이동 중 정차하여 어디에서든지 발사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추적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본 연구에서도 다른 연구들과 같이 텔이 갱도와 발사 진지 및 예비 발사 진지 간의 이동을 특정하여 추적하는 등 제한적인 상황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찰 및 추적을 위해서는 텔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텔의 불특정한 발사 위치를 예측하고 추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큐브위성을 배열하여 감시정찰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또 다른 방법은 북한군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움직임 분석에 관한 연구란 논문에서처럼 움직임 분석을 통하여 객체의 분포를 예측해 해당 구역에 대한 감시 및 정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 개선 사항임을 밝히고 본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